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외국인의 서울 집합건물 매수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 이상 줄었습니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수를 막겠다며 제도를 도입한 정부의 의도가 일부 통한 셈입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 아닌 9억 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계획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도권 청약시장의 온도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청약 열기가 식는 상황에서 서울은 신축 희소성의 수요가 몰리고 경기, 인천은 분양가와 자금 부담에 따라 성적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대출 규제로 최근에는 정말 내 집 마련에 대한 문턱이 너무나도 높아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 빌라 시장에서 새로운 길이 또 열리고 있습니다. 8.13 대책 중에 하나로 이 청년들에게 4억 원 이하 빌라 등 이 비아파트를 매수하면 대출을 80%까지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기 때문인데요. 아파트 진입이 어려운 그러니까 청년층의 무주택 세대들은 이것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발표되고 또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도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내 집 마련 계획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새벽에는 천둥 번개까지 치면서 비가 꽤 많이 내렸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더워졌습니다. 자, 화요일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입니다. 오늘 날씨를 부동산에 빗대면 부동산 지금 정책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일단 방송 시작 전에 딱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붙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10년 전에 1억을 가지고 그냥 투자를 못하고 어디를 할까? 여기도 괜찮아 보이고 저기도 괜찮아 보이고 했던 분들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현금 1억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은행에 넣지도 못해서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이자도 별로 붙이질 못했고 그나마 10년 동안 은행에다 넣어놨던 분은 1억 3,400인가 돼서 3,400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근데 그때 자양동 4구역하고 원효로 4가 투자하셨던 분들은 1억을 가지고 나누어서 투자를 하셨는데요. 물론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랬는데 지금 22억 벌었습니다. 이게 정말 화폐 가치, 특히나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게 획기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유지가 되든가 오히려 높아지든가 할 일은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얼른 현물이라든가 다른 화폐 이외에 돈 이외에 다른 어떤 현물에다가 투자를 좀 해놔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어떤 거겠습니까? 꾸준히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런 거 좋죠. 10년 전에 1억 원어치를 샀다고 하면 한 7월 정도, 올해 7월 정도 기준으로 하면 132억을 번 건데 그 안에 등락이 얼마나 심했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불안정한 이런 투자 말고요. 부동산은 꾸준히 해서 10년 전 가치에 비해서 20, 30억은 훌떡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너무나 안전한 자산임에도 분명한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지를 모르겠는데 사실 개인이 비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실행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이렇게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저 포함한 다른 전문가들 분께 상담을 좀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신다고 하면
큰 돈을 만에 하나 벌지는 못해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버니까 굉장히 마음 비우고 일확천금 노리지 않으신다면 부동산 투자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투자에 나서서 또 좋은 부동산 또 자산 증식에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좀 알찬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나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억을 10년 전에 부동산에 투자해서 20억이 넘게 번 것도 놀랍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10년 전에는 1억을 나누어서 여러 군데에 투자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만큼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안정적인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방송 시간에 늘 좀 한계가 있죠. 1시간에 맞춰서 여러분 많은 분들의 상담을 좀 도움드리다 보니 핵심만 짚어서 조목조목 이렇게 못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고 투자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네, 내일 모레 목요일 2시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화면 나가는 내용으로 일시라든가 장소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동산은 뭐니 해도 입지 선점입니다. 입지를 어느 좋은 입지에 먼저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죠. 제 고객분들 중에 두 분이 생각이 나는데 한 분은 20년 전에 압구정 현대를 매수하신 거예요. 10억을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100억이 넘어가게 된 상황인 거고요. 20년 전입니다. 한 분은 정왕동이죠. 시흥시 정왕동에다가 상업 건물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산을 비교해 보니까 물론 시흥시 정왕동에 산 것도 지금 28억 8천 뭐 한 30억 가까이 되니까 안 한 사람보다는 훨씬 벌었죠. 그랬는데 같은 10억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100억 이상이 가치로 상승을 해버렸고 어떤 사람은 한 30억이 조금 못 미치는 가치로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10억을 어느 지역에 어느 입지를 선점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벌어지겠죠. 그 간극 자체가. 그러다 보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과연 같은 돈 가지고 더 상위 입지? 그러면 그 입지가 왜 좋은지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부동산만큼 그렇게 또 쉬운 게 없습니다. 부동산은 집값이 비싼 곳이 입지가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입지는 어디일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아니면 뭐 용산, 성동구, 마포구 이렇게 그냥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강남 3구의 마용성을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공화국 그런 부동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입지 선점을 해놓지 않으면 아까 압구정 현대와 시흥시 정왕동의 상업 건물을 비교해 드렸듯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요. 들어갈 수도 없고 물건을 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 세미나 때는요. 금액별로 투자처도 선별해 드리겠지만 무엇보다도 내년 그리고 또 이제 뭐 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내후년 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제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주택수에 상관없는 6억 이하의 어떤 비아파트 물건에 대해서 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에 대해서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또 주택수에 카운팅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도 강남 3구에 진입할 수 있는 사실은 마지막 기회죠. 주택수에 상관없이 뭐 이렇게 강남 3구에 진입한다? 이거는 하늘의 별 따기일 것 같고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뭐 서울 전 지역 또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정도 어떤 속도라고 한다면은요, 강남 3구,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용산구 정도, 이 정도로 해서 비아파트도 토지거래 허가로 해서 이렇게 갭 투자 자체를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글쎄 어떻게 되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보면 어찌됐든 꼭 실거주 갭 투자가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물건 자체가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되고 있고 또 강남에 어디가 그렇게 또 빠르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투자 물건, 주택수에 상관없이 강남권에 진입할 수 있는 6억 이하의 투자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굉장히 좀
알차고 즐거운 시간일 것 같으니까 신청하셔서 좋은 정보 함께해서 아예 그냥 부동산 투자도 한꺼번에 좀 원스톱 쇼핑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너무 세금에 대한 공포가 커서 어떻게 하면 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세금 부담이 없는 투자 전략을 할 수 있을까요? 문의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자, 그런 세미나입니다. 6억 이하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이번 주 목요일 바로 내일 모레잖아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명일동에 있는 사만 그 아파트를 네, 이제 밖으로 이사 나오면서 그 전세를 끼고 사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 7년쯤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재건축 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 들어가려고 지금 있는데 지금 이주 예정이 29년에 잡혀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금호동 벽산 아파트가 지금 리모델링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내년에 이주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번 갈아타보는 거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쭤봐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명일 사만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주가 아직 네. 조금 남아있고 조금 더 네. 이주가 빠른 그 금호동 벽산 아파트로 옮겨 타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투자 가치 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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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명일동에 사만 아파트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거주는 안 하셨다고 하셨고, 네, 거주 못했어요. 네, 비거주 아파트로서 이제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건데, 네. 29년에 이주 예정이. 이주 예정이고, 뭐 네. 상업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비교하시는 아파트가 지금 저기 금호동에 있는 금호벽산이잖아요. 네. 금호벽산하고 이 명일동의 사만은 네. 굉장히 다르지 않아요, 그죠? 네. 굉장히 성격이 다른 아파트예요. 뭐냐면 명일동의 사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는 일단은 초역세권이에요. 네, 네. 초역세권에 교통, 뭐 역세권이니까 교통이 당연히 양호할 거고, 그리고 학군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평지예요. 요렇게 갖고 있는 명일 사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되겠는 건 그거고, 금호 벽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사지잖아요. 네. 경사지에 교통이 비교해서 우리 네. 명일 사만에 비교해서 안 좋아요. 예, 좀 그런 면이 있죠. 근데 학군 당연히 강동 학군, 명일 학군보다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요 정도네요. 요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너무 좀 성격이 다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건 얘네들은 사만 아파트는 완전히 소규모 단지, 나홀로 아파트잖아요, 거의. 네, 이게 두 동짜리인데 오피스텔 두 동하고 아파트 두 동으로 이제 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단지 자체가 소규모 단지예요. 네. 그에 비해서 금호 벽사는 뭐 2,000세대를 이제 아우르겠죠. 거의 2,000세대급에 준하는 지금 한 1,700세대 정도 되니까. 네. 그래서 대단지에 있는 아파트가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딱 보면 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주를 무슨 소리냐면 거주 자체를 이제 하시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 생각에 지금 거주 어떻게 보면 사는 어떤 그런 생활 반경이 어느 쪽이세요? 지금은 일산인데요. 전혀 상관없네요, 그죠? 네, 이제 새 아파트 들어가려고 가고 싶어서 재건축 기다리느라고 그걸 사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 현재 무슨 이런 강동구에 뭐 사업체를 갖고 계신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시네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들도 이제 다 커서 네. 학군도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네. 네,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일단 명일도 사만에 거주를 하시는 염두를 두는 거고 아니면 금호 벽산, 그러니까 금호동의 벽산을 이제 네. 염두를 하시는 건데 예, 일단 저는 그래요. 학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하면 왜냐하면 거주도 하실 거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러니까 남들 학군 중요한 사람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굳이 그 학군에 매이지 않는다고 하면 네. 금호 벽산 갈아타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학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좀 그 투자 가치 면에서도 네, 그 규모가 아무래도 벽산이 커서 네, 네.
그쪽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지금은 새 아파트로 변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30평대 맞아요. 아파트들이. 네. 그러니까 그게 현재의 가치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앞으로 신축 아파트로 이제 변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요때는 좀 말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무슨 소리냐면 우리 사만 아파트는 상업지 위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주상복합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네. 주상복합을 우리가 그 강동구에서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게 그 다음 역이 어디였죠? 상일동역에 보면 네. 푸르지오 아파트 있죠. 센트럴 네네. 푸르지오. 네, 맞아요. 주상복합 딱 규모가 우리 명일동 4만만 할 거예요. 네, 그런 바닥 것 면적이. 같아요. 그것과 아래쪽에 있는 고덕 자인가요? 네. 아이파크인가요? 뭐 여기 있어요. 네. 연식도 거의 비슷한 연식이지만 나중에는 지금은 네. 정통 아파트 형태를 띠고 있는 아래쪽에 있는 뭐 자이라든가 아이파크가 한 6억에서 네. 7억 정도 더 비싸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주상복합으로 했다라는 건 사실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끝판 변신을 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네. 보면서 또 그리고 어떤 내부 커뮤니티라든가 전체적으로 일단 단지가 커야 내부 경쟁도 많고 거래들이 활발을 해서 아파트 네. 가격들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입지적으로 보면 뭐 굳이 이것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네. 강동에서의 일자리는 일단 우리가 강남권역을 타겟으로 하잖아요. 네. 금호동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강남권과 이 도심권 두 곳을 모두 이제 배후 주거지로 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또 주변에 한남 뉴타운이나 성수동 그다음에 앞에 압구정 현대 개발되고 네. 한다고 하면 네, 네. 글쎄요 나중에는 그 단지의 힘 더하기 입지적인 어떤 우월성 이런 것들이 다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명일동 3안이 아니고 네. 곧 다른 아파트였다면 네. 그랬다면 거기 가져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경사지와 평지 아파트 생활권과 아닌 곳은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네. 근데 명일 3안 아파트라고 하니까 금호 벽산을 주저없이 갈아타도 된다고 선택해 드리는 거예요. 아, 예, 그러시군요.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명쾌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우선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갈아타는 거에 대해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빠르게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언제든 걸림돌 생기신다면 또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원장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지금 지방에 살고 있고요. 네. 네, 대학 졸업할 아이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서울에 뭐라도 하나 좀 해놓으려고 하는데, 네네. 방송 보다 보니까 뭐 특례주택을 사면 혜택이 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한 2억 정도로, 네. 네, 하나 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서울을 잘 몰라가지고요. 네. 네네. 하나 전문가님한테 추천을 받고 싶어서요. 우선 자녀분 명의로 2억 정도의 투자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거주는 안 하실 생각이 우선 투자만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네. 네. 방송 보면서 어떤 특례주택을 좀 보셨어요? 특례주택이라는 걸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6억 이하여야 되고, 네. 네네. 신축에 뭐, 이제 주택수에 네. 포함이 안 되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처음 고민해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전문가와 맞습니다.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너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2억 정도로 특례주택 투자를 해보시려고 한다고요? 네네. 아이가 서울에 있어서 아무래도 거기다 뭐 하나 해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일단 재개발 쪽으로 당연히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일단 2억 정도로 갭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 어차피 2억으로 아파트는 못 사는 거니까요. 네네. 그러면 지금은 서울에 이제 재개발지에 있는 물건을 재개발 빌라를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네.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냥 기본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투자가 되게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동대문구 전농 답심리 뉴타운에 있는 답심리 구역에 모아타운 구역 내에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네. 요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노후도가 받쳐져야 되는데 노후도는 기본인 상황에서 일단 조합원들의 동의율,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사업성이 동반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속도가 이제 잡혀줘야 되는 건데 이 3개를 만족을 해야 좋은 재개발 투자가 되는 건데 네. 일단 시청자님은 큰 기준점을 주셨어. 그게 무슨 소리냐면 2억이라는 소리를 이 돈을 기준점을 주시다 보니까 2억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처가 어딘가 해서 답심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선정한 이유를 다른 지역하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은요. 네. 이 재개발 지금 서울에 어마무지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추진도 되고 있고 구역 지정이 되고 실제 출발선상으로 출발을 시작을 해서 이제 곧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것들까지 합쳐서 굉장히 서울에 많이 있거든요, 사실. 네. 그러다 보면 그냥 무작정 그냥 초기 재개발지라고 해서 돈에 맞춰서 들어가면 큰일 나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왔었던 곳이 자양동이거든요. 광진구 자양동 하면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제가 말리기도 했었는데 요거 아주 극명한 예로 들어드릴게요. 모아타운 자양동 자양 2동에 있는 593 구역하고 자양 2동에 있는 681 구역이 있는데 요 구역 같은 경우들이 지금 한 곳은 이번 달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낮고 한 곳은 대상지 선정에서 대상지 선정이 됐다가 그냥 철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재개발 언제 될지도 모르게 아디오스를 해버린 상황이거든요. 네. 똑같았어. 속도도 똑같고 사업성도 거의 비슷하고 했는데 조합원들의 반대, 즉 찬성에 대한 동의율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그게 이쪽 자체가 대상지에서 철회가 된 곳은 상권이 비교적 지금 조합 설립 인가된 것보다 상권이 확장이 돼 있는 상황에서 단독 조합원들이 되겠죠. 단독 다가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각 깔고 있는 필지 자체가 한 40평에서 50평 정도 이상이 되는 좀 큰 필지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25% 토지 면적의 33%가 반대를 하면 그냥 바로 해제가 되는 상황이어갖고 그냥 해제가 돼버린 거고 여기 자양 2동 593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A3구역이 이번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 나머지 1구역이라든가 4구역도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곧 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보려면 투자금 같다고 해서 그냥 네. 아무데나 들어가서 요즘 특히나 광진구 구이동이니 뭐니 또 자양동 다른 구역이니 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억에서 2억 5천 들고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에 비해서 답심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사업성이라든가 노후도, 그다음에 속도, 동의율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에 대한 속도로 본다라고 하면 방식 자체가 모아타운이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서울시 정비사업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게 모아타운 사업이에요. 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에 뭐 요즘 또 많은 분들이 제 상담으로 올 때 이 재당첨 금지, 5년 내 재당첨 금지를 또 뭐 요즘 재개발 구역을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도정법으로 하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내 5년 재당첨 금지에서 별개로 얘네들은 법이 다르거든요. 빈집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5년 재당첨 금지에 구속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괜찮고 두 번째로는 동의율인데 이 지역은 아까 우리가 이번에 대상지에서 철회가 됐던 자양 2동과는 달리 여기는 전농동, 답심리동 전체 용답동 포함해서 가장 주거단지란 말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전체 동네에서 상권이 가장 약해요. 아.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단독 조합원들의 필지 자체가 작아. 40평 이하의 3, 40평짜리 단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토지를 이용해서 새로 짓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새로 짓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월세에 대한 소득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재반 노력을 비하는 것보다 네.
심지어 이 지역 자체도 지금 20억, 저쪽에 스카이 L65 같은 경우가 이제 20억을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훨씬 넘어버리니까 이 지역 전체에 있는 아파트도 지금 17억, 18억 막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아파트도 한 7, 8년 뒤에 입주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억이 훌떡 넘어가 있는 그런 아파트들로 변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단독 다가구 필지를 갖고 계시는 현 단독 조합원들 같은 경우들도 이렇게 내가 개별적인 개발 행위를 해서 하는 것보다 기다려서 열심히 같이 토지 면적에 대한 동의해주고 사업 독려해서 빨리 아파트를 받는 게 훨씬 이익이거든요. 운 좋으면 1+1도 받으니까. 네. 그래서 동의율이 엄청 빨리 거치는 지역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속도 담보되죠. 동의율 담보되죠. 거기에 사업성을 이제 봐야 되는데 토지 가격이 낮고 주택 가격이 낮은 곳에 또 섣불리 들어가면은 아파트 가격, 일반 분양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없는 거에 비해서 일단 이 지역은 일단 동대문구 자체가 일단 20억 클럽에 가입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인 거고 그것보다도 이 지역 내에 주민 사업 설명의 자료로 제가 치환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조합원 숫자가 한 400여 명 됩니다. 네. 여기에 아파트로 지어질 예상되는 아파트 수가 지금 1280세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에 뭐 지금 사업성 보전 개수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한 250세대 정도는, 그러니까 280세대 정도는 그냥 임대로 빠진다고 해놓고 네. 가정했을 때 보통 우리가 아파트 가격 15억 정도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분이 1대 1.5 정도가 나오면 사업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1대 1.5 비율인데 더해서 추가적으로 가격 자체가 일반 분양분을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을 84제곱미터 앞으로 7, 8년 후에 입주를 노린다고 했을 때 한 20억 정도로 일반 분양 가격을 해놓는다고 하면 여기 어떨까요? 진짜 몇만 대 1이 나올 것 같거든요, 경쟁률이. 네. 그렇다고 보면 그리고 가장 늦게 지금 출발을 한 곳이라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2억 내지는 1억 9천 요 정도 투자비가 잡히는 거고 나중에는 가장 늦게 출발했다라는 거를 역으로 환산을 하면 가장 나중에는 신축 아파트로 되는 전농 답심리 뉴타운 내에서 가장 신축 아파트 대단지 1000세대 이상이 되는 신축 아파트로 바뀌는 거니까 시청자님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네. 그 네. 2억 선이라고 한다면은요. 네. 여기 가셔서 이 구역 내에 있는 물건들 지금 물건도 많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합의 이 동의율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권리산정 기준이라도 또 저촉될 수도 있어서 네. 지금 곧 사용 승인을 앞두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택하셔야 되는데 그런 네. 물건들을 이제 택하시면 요거는 아주 빅 찬스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쪽에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니까 네. 일단 다른 지역들 대비해서 재개발 어떤 투자건에 대해서 주의할 점하고 또 물건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 제 말씀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심리요. 네네, 답신이 모아타운 구역인데 또 네. 제가 세미나 때도 이 네. 구역을 포함해서 또 다른 그 6억 이하의 주택수에 네. 들어가지 않는 그런 또 네네. 투자처도 한번 또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한번 네. 결정하시기 전에 세미나 한번 듣고 결정하셔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렇게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2억의 투자 자금으로 가장 효율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 지역, 답심리 지역 하나 일러드렸으니까 한번 공부도 해보시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릴게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저는 그 중량구 면목동에 단독 주택 한 30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쪽으로는 재개발도 되지가 않고 음. 다른 부지는 저쪽으로는 재개발도 되고 하는데 재개발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를 처분을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네, 좀 말씀 주신 고민이거든요. 이 30평의 단독주택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살고 현재 계시는지.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근데 개발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뭐 주소나 주변에 좀 큰 건물을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 주변에는 그 한신 아파트 동일로 99길 33이 10이거든요. 동일로 99길 33-10
33-10 여기에 있는 이제 단독주택이신데 이거를 계속 좀 가져가도 거주를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좀 팔고 이사를 가야 하는지 개발 네, 가능성에 네. 대해 한번 따져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잘 반갑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속이 많이 상하시겠네요. 그죠? 지금 주신 주소로 찾아보니까 여기 한신 아파트 옆쪽. 네네. 네, 요쪽. 그러니까 지금 신통구역 면목 10구역 맞은편이네요. 대로 맞은편.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우리 집 주변으로 하면은 뭐 사업들이 그쪽으로- 막 모아타운이니 신통이니 뭐 이렇게 막 네, 잘 새로 진행되는 것 생겼어요. 같고. 네, 센트럴 파크 그쪽으로. 예, 사가정 아이파크. 네. 네. 이쪽으로 해서 막 하는데, 우리 쪽은 왜 안 됐어요? 이거 여기도 같이 진행했던 걸로 아는데 제가. 근데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진행이 여기는 안 됐어요. 네. 그냥 뭐 그런 거 동의서 그런 거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었고. 네. 그리고 그쪽 일단은 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네. 일단 우리 블럭에는 뭐 어떤 면목동 전체가 그렇기는 했지만 뭐 대표적인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지도 않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높지도 않고 좀 면목 한신 아파트 뭐 얼마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쪽 예, 그나마 면허 이 쪽이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가 신축급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일단 교통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으니까 또 높지도 않고 주변이 온통 신축 아파트로 했다고는 하지만 두산 아파트가 이렇게 담처럼 둘러쳐져 있는 거 말고는 또 아파트가 또 없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빌라라는 어떤 바다에 떠 있는 섬 같은 경우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면목동에 있는 곳들이 아파트 가격들이 되게 중랑구가 특히나 낮고 또 임대들이 많이 섞여 있는 좀 지역이다 보니까 네. 강남 접근성은 오히려 저 위쪽에 있는 도봉구나 노원구나 성북구보다 더 좋은데 집값은 더 그냥 비슷하거나 그냥 네. 비슷한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아파트 생활권이 아닌 그냥 저층의 노후주택 생활권에서 비싸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TV 보고 계시면 화면상 이렇게 색깔이 있는 곳들이 다 지금 재개발하는 곳들이잖아요. 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기도 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네. 주변 전체가 이제 민영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들로 많이 네. 바뀔 거란 말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떤 저평가의 가장 큰 이유였던 이런 저층 주거지, 노후 주거지들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단독이 보니까 많고. 그랬을 때 우리 지역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이 블럭까지는 그 여파가 아직은 오지는 않은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서 이 주변이 일단은 조금 좀 활성화가 더 돼야 돼. 사업이 좀 더 단계를 밟아서. 왜냐하면 여기가 사업들이 지금 사업성 보정 개수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뭐 거의 지금 2에 가까운 거의 2배에 가까운 뭐 1.8에서 2에 걸치는 거의 허용된 용적률 내에서 인센티브를 먹는 게 있는데 보통 받아먹을 용적률보다 한 20% 그러니까 서울시 말을 잘 들으면 기본적으로 한 인센티브를 20%씩은 더 얹어주는데 지금 이쪽 면목동의 대부분 지역들은 20% 추가로 더 2배 가까이 받아가지고 한 35%에서 40% 정도를 먹으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아. 조금 어렵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시에서 조금 더 사업성이 안 나오는 사업성을 왜냐하면 토지 가격이 낮으니까 일반 분양분을 높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분양이라도 많이 좀 해봐라. 싼 것들 많이 팔면은 비싼 거 하나 파는 놈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네네. 요렇게 해갖고 사업성 보존 개수라는 걸 다 이제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사업에 대해서 성공을 할까 말까가 아직은 미지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분양가를 얼마를 책정해야 사람들이 미분양 없이 들어와서 아무리 서울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다가 18억짜리 일반 분양 딱 해놓으면은 선뜻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분위기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 왜냐하면 여기 노후도도 괜찮거든요.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곳이. 네네. 그리고 그쪽에 다 예, 단독주택. 지역이에요.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요 블럭에 단독들이 다 고만고만한 그 옛날 집들 반지하 껴가지고 계단, 그러니까 옛날 네네, 단독주택 맞아요. 같은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반지하들도 끼고 있고 필지가 40평 대지 면적이 40평이 안 넘어가. 대부분 30평대야. 네, 맞아.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이거 이게 같아요. 재개발 아니면 뭐 또 새로 지어갖고 임대도 또 잘 나가고 임대가가 높이 책정되는 구역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어떤 사람이 또 분위기 좋으면 총대 메고 요거 재개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네. 무작정 지금 재개발 출발하는 것보다 그냥 주변에 어떤 개발이 좀 진행되고 사업성이 괜찮고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팔고 사실은 또 이거 매도해서 딴 데 가봐야 특별한 데가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는 주변이 잔치집이 많으면 우리도 그냥 그 잔치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 네네. 조금은 그냥 그렇게 좋은 분위기 유지하면서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갖고 가시라는 재개발이 소리예요. 되는 게 더 이제 좋은 거잖아요. 뭐라고요? 재개발이 네네. 돼서 이렇게 여기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아, 당연히 우리한테는 나쁠 게 없어. 여기서 이주자들 네. 나오면 얘네들 살 곳이 이 블럭뿐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 다 지으면 이거 어디서 살겠어. 역 쪽으로 붙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제 저층 주거 지역으로 올 텐데 뭐 어떤 구역에서 100명이 살고 있다가 그 100명들이 다 조합원 돼 갖고 아파트 새로 받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보통 70-80%만 받고 나머지 20-30%는 프리미엄 그 피 받고 집 팔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네. 그런 사람들이 올 곳이 우리 블럭이란 말이야. 우리 집 있는 데들. 아, 예. 네, 그러면서 또 주변에 아파트로 개발이 됐을 때 사업성도 괜찮고 면목동도 옛날에 면목동이 아니네. 이런 인식이 생기면 우리 집도 또 개발할 거니까 예. 요거는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좀 마음 편하게 거주하시면서 보유 쪽으로 계획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게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리고 있어요.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지금 시흥에 장현지구 있거든요. 거기 네.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네, 과연 제가 여기를 지금 아파트를 좀 매수해서 살을까, 안 그러면은 좀 다른 쪽으로 지금 여유자금 있는 걸로 좀 투자를 해볼까 지금 고민하다가 전화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시흥 장현지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데 여유자금을 보태서 그냥 이 장현지구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느냐 아니면 네. 이 여유자금으로 다른 투자 방향을 좀 설정해 보는 이게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관심 있게 보시는 지역이 좀 있으실까요? 요즘에 잠실 쪽 많이 나오던데요. 네, 그래서 잠실로 네. 여유자금에 투자를 해보는 것. 여유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저희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 4억까지? 네네,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가능해요. 네, 최대 4억 정도까지. 네네. 내 집 마련을 지금 이걸로 하느냐? 아파트를 살까? 네. 그럼 아니면 어떻게 할까? 다른 투자를 해볼까? 잠실 쪽으로 네. 한번 하나하나 비교해 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 시흥 장현지구에 거주를 하시는데 여기에 네. 전세 거주하고 있는 집을 네네. 매수를 할까 아니면은 잠실에다가 투자를 해볼까? 이건 이제 고민이신 요즘 거네요. 잠실 쪽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에 잠실 이런 쪽이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네, 네, 있어서. 맞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 핫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고민도 아닐 것 같은데 제 판단에는 또 그래요?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고 또 내 집 마련 임대가 오른다 이런다 하니까 되게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두 가지 측면, 공급적인 측면하고 입지 선점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결정이 그냥 명확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네. 공급에 대해서 지금 서울 주택 공급 엄청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네,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지금 씨가 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어렵다고 한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수요는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 자체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건데 네.
시흥을 예를 들어 볼게요. 시흥의 장현지구는 지금 새로 만들어진 도시개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특구라고 해서 여기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새로 지어진 것들이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시흥에는 아직도 도시개발 사업이 아직도 진행이 됩니다. 네. 엄청 많이 노는 땅들이 있어. 지금 시흥시 내에도. 네. 이웃한 안산까지 합치면 어마무지합니다. 그러면 그냥 주택이 조금 부족해? 그냥 바로 지어버리지 뭐. 산 좀 깎고 논 몇 개 이렇게 사들여 갖고 택지 개발해 갖고 아파트 싸게 그냥 분양해 버리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부담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격이 그래서 지금까지 잘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에 비해서 잠실은 서울 그냥 외곽 지역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에 최상위급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 공급도 어려워. 그냥 대기 수요는 어마무지하게 밀려 있어. 그러면 일단은 지금 내가 3억 아니라 뭐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해도 30억이 넘어간다고 해도 여유가 되고 능력이 있으면 지금 가서 선점을 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방송 그 첫머리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압구정하고 시흥시 정왕동 거의 비슷한데 네네. 그 압구정 현대랑 내가 시흥시 정왕동의 상업 건물을 예를 들어서 과거에 10억이 지금 10억, 20년 전에 10억이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입지 선점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네. 공급적인 측면, 그다음에 입지적인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잠실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고 잠실 쪽으로? 네, 잠실 투자해서 잠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또 사업도 봐야 되는데 네. 잠실은 지금 굉장히 요즘 핫한 지역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잠실동 포함해서 삼전동이니 석촌동이니 송파동이니 막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 바람이 불었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잠실 같은 경우는 지금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그냥 아무 바람이 불지 않았을 때 투룸 다세대 주택 가격 기준으로 해갖고 6억이 채 안 됐었단 말이에요. 한 6억 선이었단 말이에요. 5억 후반대. 네. 그랬는데 그냥 개발을 좀 해볼까라고 사람들이 관심이 좀 돼버리니까 네. 지금 이제 뭐 사전 뭐 어떤 뭐라 그럴까 재개발에 대한 의사 확인 정도 추진을 위한 준비 정도 요 정도 하는데 지금 가격이 7억이 됐단 말이에요. 투룸이요? 네네. 요게 지금 이제 동의서 이제 뭐 사전 검토 어떻게 보면 의향서들 주민들의 의향을 좀 지역 부동산들이 좀 요즘 확인하고 있는데 네. 요거 지나면 내년에는 동의서 거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동의서 걷게 되면 바로 한 9억에서 1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동의서만 거둬도요? 그렇죠. 잠실이라는 땅값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 여기에서 구역이 이제 연번 동의서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11억 정도 되는 거고 요게 구역 지정이 된다? 네. 한 15억 되는 거죠. 구역 지정만 돼도요? 그렇죠. 조합 설립된다? 아파트. 18억, 20억 여기 되는 아파트 거고. 한 이렇게 되는 넘게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담금, 추가 분담금 뭐 한 7, 8억 논다 그러면 27, 8억으로 그냥 여유 있게 새 아파트 30평짜리 잠실 제일 비싼 핫한 지금 4, 50억을 앞두고 있는 이런 아파트를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시흥에다가 내 집을 사놓고 나서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서울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그 귀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서울 집값 따라서 흔들리는 게 시흥시이긴 한데 네. 여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움직임만 조금 있다라고 하면 1억이 올라, 3억이 올라, 뭐 5억이 올라, 10억이 올라 이러는 판인데 네. 시흥 아파트가 그렇게 오를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재미 보고 시흥에 영원히 거주하실 것 같으면 네, 여기서 그냥 1, 2년만 한 2년 정도 주택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네, 네. 사업 요렇게만 바람만 휘청인다고 해도 물론 재개발이 돼서 지금 네. 엄청나게 지금 뭐 보면은 주변에 SH 모아타운이라든가 또 상단의 좌측, 우측 그러니까 잠전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다음에 하단 쪽에 해갖고 지금 뭐 정비사업체 대형 정비사업체가 지금 이달 말이죠. 또 주민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고 또 SH 모아타운을 또 다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쪽에는 지금 주민 사전 의향 항에서 재개발에 대한 의향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2억, 3억, 5억은 그냥 훌떡 올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실은 강남이라는 곳에서
네. 여기 자체가 입지적인 뭐 여기는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텐데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는 향후 대한민국 50년 먹을 거리를 여기서 이제 다 걷어올 거란 수확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주변을 깔고 있는 청담동이니 압구정이니 잠실이니 대치동 여기에 삼성동 여기에 아파트 가격들이 정말 천정부지로 날아갈 거고요. 거기에 나는 지금 3, 4억이라는 돈으로 지금 아니면 사실은 네. 10억, 20억을 들여도 갈 수가 없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네요. 네. 네, 요렇게 정리를 할 테니까 일단 네. 전세 거주하는 아파트는 염두에 두시지 마시고요. 거긴 계속 전세 사세요. 그리고 잠실동에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세미나 한번 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말미에 세미나 안내 드릴 테니까 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빠르게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지금 한 2, 3년 전에 네. 객포 사동에다가 다세대 주택을 사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재개발되기를 좀 기다려봤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향후 전망이 좀 어떤가 여쭤보려고 전화했습니다. 네, 개포 4동의 다세대 주택 한 2, 3년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주소나 주변에 좀 큰 건물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트빌 쪽이거든요. 아트빌라 쪽. 아트 빌라 쪽에 네, 동사무소 쪽. 동사무소 주민센터 근처에 네. 있는 개발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좀 계속 가져가 봐야 하는지 한번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거 지금 개포 4동에 지금 노후주택지에 빌라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건 언제 매수하셨다고요? 3년 정도 됐습니다. 아유, 잘 사셨어요. 본인이 사신 거예요? 부모님이 사주신 거예요? 제가 샀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목소리 젊게 들리는데 네네. 굉장히 잘 사신 게 지금 강남구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강남구의 법정동들을 뭐 다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워낙 촉박하니까 일단 한강변에 있는 압구정이라든가 신사, 청담 같은 경우가 있고요. 네네. 중앙 쪽에서 논현하고 역삼, 삼성, 그다음에 내려와서 도곡하고 대치, 좀 내려와서 일원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원하고 개포 이런 것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 중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재개발을 한다라고 그러면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 임대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곳들은 임대 수익이 높기 때문에 토지 또 면적들도 크다 보니까 강남 분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찬성, 동의율이 높지를 않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다른 지역들의 재개발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도 힘들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뭐 그냥 재개발, 재건축, 여기에 사업성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동의율 때문에 힘든데 지금 보시는 개포동 같은 경우는요. 네네.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노후주택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포동 전체가 지금 다 아파트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거기에 마지막 퍼즐 맞춰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포 4동의 재개발 구역의 1, 2, 3, 4구역 내에 3구역에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쪽이 개포동 내에서도 뭐 전체적으로도 상권의 어떤 게 보면은 확장성이 가장 낮고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개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그냥 현 상태 유지 이익보다 아파트로 변화하는 개발 이익이 훨씬 크다 보니까 동의율이 빨리 거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 갖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보유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네네. 시청자분들한테 팔라고 전화도 많이 올 거니까 팔지 말고 그냥 쭉 가져가셔서 조합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확인차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잘한 투자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좀 길게 보유하는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도 또 일부 1시간 동안 여러분과 다양한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 드렸는데요. 또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아쉽죠.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에 대한 전략 공부해보고 싶다 문의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바로 내일 모레인데요. 선착순으로 과연 내가 세금 문제에서 벗어나서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소액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투자 방향
방향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기 위해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